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 혼술 2월 27일 월요일 늦은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민주당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 오늘 표결에서 이 찬성표가 한 표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이재명을 구속해야 된다는 의견이 한 표 더 많이 나왔는데 당초 민주당은 이 부결표 반대표가 170표 이상이 쏟아질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노웅래 의원 때 161표였죠. 그래서 그것보다는 훨씬 많은 170표 이상 이 범야권을 다 합하면은 거의 뭐 180 가까이도 되기 때문에 170석 이상이 쏟아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지만 찬성표는 겨우 139 그리고 반대표는 겨우 138 찬성이 139 반대표가 당초 예상보다 무려 한 40표 정도 뭐 38표 이렇게 계산도 되기도 하고 한 40표 정도 덜 나오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찬성이 139 그러니까는 구속시켜야 된다는 의견이 오히려 139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이 115명입니다. 그런데 그 139명이 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기권 9명, 무효 11표. 기권과 무효도 범야권에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야권에서 쏟아져 나왔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칫 이 찬성, 그러니까 무효, 기권, 이 20표 중에서 절반만 이 찬성으로 갔어도 149 정도 돼서 149가 오늘 가반수였죠. 이재명은 바로 법원 영장 실질 심사를 거쳐서 구속될 뻔했습니다. 이재명은 가슴이 덜컹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민주당 안에서 지금 이재명이 정치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다. 정치적으로 탄핵을 당했다. 내부 쿠데타에 의해서 사실상 실각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의 장기 집권이라는 것이 뭐 끝까지 몇 년 한다는 것이 아니고 2년 임기 동안 내년 총선까지 본인이 당을 지휘하는 그런 집권 시나리오를 꿈꿨는데 그것이 오히려 화를 자초했다. 이런 분석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민주당에서 무더기 반란표가 쏟아졌는지 그 이유 하나 하고 앞으로 민주당은 쪼개질 것인지 그 가능성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지도부 170표 이상 압도적 가결을 호언을 했지만 비이재명계가 선상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심지어 노웅래는 사실상 이재명의 이 리허설을 한 거죠. 21대 국회 들어서 그 앞에 3명의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다 가결이 됐는데 이재명만 이재명이 앞서서 노웅래만 부결이 됐습니다. 이재명이 두 번째죠. 노웅래를 정치 탄압 이 프레임을 걸어서 이 해생을 시키는, 그래서 부결을 시켜서 구속이 안 되게 하는 그 리허설을 했는데 리허설을 한 노웅래보다 오히려 더 표가 적게 나온 겁니다. 이재명 치욕적인 일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최대 38명이 이탈한 것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36 플러스 알파 이렇게 이야기 되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이탈했을 수도 있습니다. 더 뭐냐 하면은 지금 최대 38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더 있을 수도 있는 것이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렸죠. 국민의힘 안에서 오히려 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하는 표가 나올 수 있다. 체포 안 되도록 하는, 그러니까 구속이 안 되도록 하는 표가 무더기로 나올 수도 있다. 그 분석이 있다고 한번 소개를 드렸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은 정치적으로 계산을 해서 이재명 리스크를 민주당이 계속 안고 가는 것이, 그러니까 그때 야당복 이야기를 했죠. 언론에 그렇게 그 칼럼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리스크를 민주당이 안고 가는 것이 다음 총선에, 내년 총선에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오히려 이재명을 구속시키지 않고 이 상태로 계속 검찰에 소환이 되게 하고 법원에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판단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부결표를 던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 찬성을 한 139명 중에는 이 국민의힘 외에
또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로 빠져나갔다고 하면은 찬성을 한 139명 안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더 들어갔을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선상반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히 왜 이렇게 상황이 발생을 했을까? 이 비명계 이번에는 그 부결표를 던지는 대신에 이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 그 거래가 있었던 것 같아. 그런 말씀을 들었었는데 실제로 뭐 서훈 의원이나 전재수 의원이 그런 뉘앙스를 풍겼죠. 뭔가 중대 결단을 할 것이다. 좀 모종의 결단을 내릴 것이다. 뭔가 행동을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좀 거꾸로 갔습니다. 그래서 부결을 시켜주겠다고 서훈 의원 친이낙연계가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거꾸로 갔죠. 특히 정성호 친명계의 자장 정성호 의원이 오늘 계속 방송에 나와서 비명계의 심기를 건드리는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정성호 의원이 오늘 인터뷰에서 어제 인터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명계를 겨냥을 해서 비명계 집단 탈당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 아니 비명계가 지금 여기서 나간다고 해서 민주당에서 나간다고 해서 어디서 구제가 되겠느냐 갈 곳이 어디 있겠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비명계를 크게 자극했다. 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냉소적 반응, 정성호 의원이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죠. 그래 나갈 테면 나가봐라. 비명계 민주당 떠나서 살 수 있나 보자. 갈 데가 어딨냐? 너네들이 갈 데가 어디 있어? 이런 것들이 지금 저도 말씀을 드렸고 보도가 되면서 비명계를 자극을 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또 영장이 청구가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비명계가 부담을 느꼈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오늘은 정성호 의원이 투표가 오늘 2시 반부터 시작이 됐죠. 국회의원들 투표가 2시 반부터 시작됐는데 오늘 오전에 정성호 의원이 또 라디오에 나가서 또 비명계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자, 기소가 되면은 대표직 사퇴를 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정성호 의원은 지금은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당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민주당에 대한 우리 지지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최종적으로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는 당이 총력 대응해야 한다. 자, 수사가 종결이 언제 될지 모릅니다. 지금 이것이 내년 총선 때까지 계속 수사도 이루어지고 막 할 텐데 여러 가지 새로운 의혹들이 막 지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오래됐던 의혹들 외에도 정자동에 성남 정자동에 호텔 부지 관련 이야기도 나오고 대북 송금 이야기도 나오고 수사 초기의 단계에 있는 것들이 많죠. 그런데 그 수사가 다 종결될 때까지 대표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다음 총선 때까지 계속 공천권을 행사하겠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은 비명계로서는 공천 학살이 뻔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검찰 수사 종결이 까마득한데 총선까지 끌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일종의 이재명의 장기 집권 야욕 이것을 낌새를 차린 비명계 그중에서 특히 이낙연계 설훈 의원을 비롯해서 이낙연계와 친문재인계가 집단 반발을 한 것이 아닌가. 자, 그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재명은 그 스타일상 절대로 대표직을 스스로 내려놓을 인물이 아니죠. 이 방탄을 위해서 본인이 국회의원도 됐고 자기 보호를 위해서 당 대표도 됐는데 그것을 순순히 내려놓을 리가 없습니다. 내려놓으면은 지금 그 어떤 장애 집회 이런 것도 주도적으로 하지 못하고 또 의원들의 그 보호를 받기도 어렵고 또 본인의 열성 지지자들 개딸을 비롯해서 열성 지지자들의 이 박수갈채도 좀 받기가 어려워지는 자, 대표적으로 일단 내려놓으면 물러서면은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 내려놓지 않고 버티기에 돌입할 텐데 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 그 검찰이 이제는 당장 이번에는 구속을 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보강 수사를 해서 특히 428억 저수지 약정을 받은 이재명 쪽에서 이 김만배 쪽으로부터 그 약정을 받았다는 428억 이 부분까지 끼어서 다시 영장을 청구를 하면은 또 체포동의안이 들어가겠죠.
아니면은 뭐 그거는 일단 불구속 기소를 하고 다른 사안들 좀 수사가 많이 진행된 백현동 의혹이나 이런 걸로 다시 이 구속영장을 신청을 하면은 또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갑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정말 반란 정도가 아니고 그냥 뻔하죠. 다음에 한 번 더 체포동의안이 가면은 이것은 거의 그 100% 가결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하는 것을 보면은 이렇게 선상반란이 일어났는데도 여전히 이 당대표직을 가지고 있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비명계 한 40명, 50명 정도만 이탈을 해도 이것은 이재명은 구속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검찰의 수사,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비명계가 결과적으로 일종의 연합 작전으로 이재명을 구속시키는 그런 결과가 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재명은 구속되더라도 당헌 80조가 있죠. 이 기소가 되더라도 이것이 정치 탄압이면은 당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막 바꿔놨는데 그것을 가지고 또 그 구치소 안에서 당 대표 역할을 하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뭐 그 감옥에서 뭐 공천을 하는 감옥 공천 그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죠. 그렇지만 그 경우까지 가게 되면은 정말 어떻게 이 비명계에서 그 이재명을 대표직에서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은 집단 탈당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집단 탈당. 어차피 총선을 앞두면은 이 정계 개편이 좀 이루어지고는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 이 상태에서 계속 버티면 이 민주당의 비명계가 특히 이낙연 그 전 대표가 6월 달에 귀국을 하죠. 미국에서 귀국을 하면은 이낙연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이 진보 좌파 정당이 탄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민주당 친명계는 그 어떻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대거 빠져나가면서 지금 상태로 이재명이 이끄는 민주당으로는 다음 총선에서 이기기 어렵다고 판단한 현역 의원들이 특히 수도권 지금 몇천 표 차로 승부가 갈리는데 여론이 상당히 나쁘죠.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호남, 이낙연은 호남의 맹주니까 호남까지 이렇게 집단적으로 빠져나가면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은 빈 껍데기만 남는 민주당을 지킬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예상이 됩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